윤석열과 국힘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죄다 가짜뉴스고 거짓 선동이라고 소리치면서 정작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무수한 양의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헌재 변론에서 하는 말과 행동을 이미 국민들이 다 봐버려서 그런가 많이 다급하긴 한가 봅니다. 이제는 헌재 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있어서 윤석열에 불리한 쪽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닙니까? 어디 극우 태극기 부대가 하는 소리도 아니고 여당 국회의원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나 다를까 권성동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과 국힘을 향한 한방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끝이 정말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설 명절을 쐴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공개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연휴 동안 모처럼 많은 국민들을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경제 좀 살려보자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심의 소리는 제대로 청취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는 국민 여러분의 말씀이 있으셨다면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체리 따봉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정작 민생 경제를 회생시키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일부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데 그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명색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그에 걸맞은 책임감은 없어 보이고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으로서의 위기감만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민심을 받드는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치에 전공법은 없고 꼼수만 난무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언급한 부분은 박제가 필요해 보여서 제가 그 대목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특히 카르텔이 있다라고 단정해서 말했는데 증거는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다선의 원내대표란 자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유포해서야 되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서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에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틈만 나면 우리법연구회를 들먹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관은 판결로 말할 뿐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여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판결이 있은 직후에 권 대표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데 경의를 표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 입으로 그때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심지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SNS 게시글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선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언급하면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검열이고 사찰입니다. 권 대표님,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해온 일을 세간에서 흔히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인간적 도리에서 기회되면 면회를 가겠다라고 했다는데 도리를 찾고 계시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 대표가 내란 수계를 끝까지 감싸고 도는 것도 모자라서 탄핵 심판까지 회방 넣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던지지 마시고 국민에 대한 도리나 똑바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군의 답변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난번처럼 국회에 나가서 다들 방송 보고 알았다라고 한 답변은 오늘도 하고요. 그것처럼 이제 말을 또 다 맞춰서 오셨어요. 사전 모의자들 그 전에 준비한 거 하나도 없다. 날짜만 알고 있었고 나는 명령권자인 대통령의 말을 따랐다. 그리고 당일에 내란에 동원됐던 군인들은 나는 법률적인 건 잘 모르고 그냥 명령권자의 말에 따랐다. 군인들은 원래 그렇다. 저는 좀 참담합니다. 기본적인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상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명령을 내리면, 그러니까 국회를 봉쇄해라,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이런 걸 하면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항명으로 나중에 재판받더라도 따르지 않아야 합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적법한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고 법규에 돼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야겠죠? 예,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뭐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 또 저희들 네, 판단하는 대법원의 것입니다. 판례입니다. 네. 또 물어보겠습니다.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하고 학살하라는 전두환의 지시를 받았던 군인들은 전두환 말대로 학살에 나섰어야 됩니까? 항명했어야 합니까? 그것은 뭐 따르지 않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그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을 제외하고 오늘 태어나서 장군이라는 사람들을 직접 처음 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장군들의 법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라는 것이 저는 좀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좀 소름 돋습니다. 이런 장군들을 믿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과연 발 뻗고 편히 주무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오늘 질의를 하면서 조금 더 불안해졌어요. 12.3 내란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차관님 아까 2차 계엄 시도는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답변하시던데 그 판단은 수사기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군사반란죄 적용에 대해서 여쭤봤더니까 그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박안수 육참총장은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대통령 개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 말들은 다음에 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친위 쿠데타 하려고 하면 군이 또 지난 12월 3일처럼 가담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왜냐? 그때도 군 통수권자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가 명령을 하니까. 저는 군에 대한 신뢰도 다 박살내고 상관의 명령을 운운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반성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차관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2차 내란 시도가 없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위법부당한 명령에 그냥 상관의 명령이라고 따르고 그렇게 해서 이 내란에 자꾸 주요 임무 종사자로 내란의 주요 공범으로 군이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을 뿌리 뽑고 내란의 그 씨앗들, 반란의 씨앗들을 뿌리 뽑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그 관련 법과 원칙에 준수해서 모든 판단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여기 제 뒤에 있는 모든 사령관부터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아마 현장에서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책임질 부분들은 책임을 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또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또 그런 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제도와 또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